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무슨 의미냐면요. 주식을 계속 하시던 분들도 있지만 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 모두 다 이 시장을 접근해 봤을 때 뭔가 어려운 단어, 어려운 의미인데 그런 것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막상 어디다 물어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애매하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시원하게, 좀 개운하게 긁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이른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입니다. 자, 우리 도사님, 자꾸 도사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 채널을 봤더니 도사 컨셉이 더 잘 어울린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강사보다는 도사 아닌가요? 여러분 반응에 따라서 바뀔 수 도사 있습니다. 이미지가 굳어지면 이게 상당히 네. 이미지에 좀 큰 타격이 생기는데. 저번에 저희가 네. 좀 흐름을 깨야 된다. 도복 하나 입고 오고 네, 한복 입고 하면 맞아요. 어떨까? 부채도사가 어울린다고 다음에 해주셔가지고 좋은 네,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네. 진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때 네. 도복 한번 입고 제가 나오도록 퍼포먼스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그 종목 좋은 흐름을 나왔는지 네. 나오시면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꼭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바로 명품 주식 아카데미 첫 번째 주제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의 바로 주제가 유상증자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제가 이제 이 명품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냥 책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인데 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내용들, 맞아요. 좀 생소해 어려워요. 하시는 내용들을 네네. 제가 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주제들을 좀 준비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유상증자라는 거. 정말 뭐 말만 들어도 이게 약간 후덜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요. 많을 거예요. 네. 왠지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악재인 것 같고 내 종목이 주가가 막 급락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두려움을 갖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내용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신다면 또 유상증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네. 써져 있는 의미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주식을 발행해서 발행. 돈을 실제로 이제 조달을 하는데 네. 말 그대로 이제 증자라는 개념을 자본금을 키우는 거잖아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키운다. 그게 바로 유상증자다. 네. 말 한자로 보면 이제 있을 유자거든요. 재원이 회사에 이제 들어오는 증자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사실상 뭐 이 개념을 아는 것보다는 이 개념이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때 적용이 되는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효과를 지금 갖고 오신 거죠? 네. 실제로 이제 효과. 네.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유상증자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건 네. 주주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악재라는 생각이 들 수 주주의 있어요. 입장에서, 그러나 네.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주가가 올라가든 빠지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뭐 최대 주주나 주식 가치가 많이 빠지면 좀 속상할지는 몰라도 맞아요. 그냥 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든 빠지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유상증자는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네. 유상증자가 아주 좋은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투자금을 받는다 약간 그렇죠. 이런 뜻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개념이랑 효과를 봤는데 맞아요. 유상증자가 또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 주주 배정, 뭐 삼자 배정 이런 것들이 앞구리에 다 붙어요. 이건 무슨 네. 말일까요? 그래서 이제 증자의 종류를 제가 분류를 네. 해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이거 터지면 악재다 손절 쳐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주주 배정 일반 네. 공모 이게 왜 악재냐면 할인 발행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조금 이따가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삼자 배정 증자 이거는 이제 통상 시장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시장가가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삼자 배정 증자를 잘 이용하면 정말 좋은 주식.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피롭틱스라는 종목도 분명히 최근에 130억치 삼자 배정 증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증자할 당시의 가격보다 지금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삼자 배정이란 키워드는 그렇죠. 삼성이 어제 또 맞아요. 삼자 배정 맞죠? 어저께 시장에 네.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게 맞아요. 삼성이 총액 740억 정도로 에로티 베큐미라든지 그리고 미코 세라믹스라는 비상장 회사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 KC텍 같은 이런 장비 소재 기업들에 무려 740억의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분 투자의 방식이 삼자 배정 증자였다. 이렇게 이제 궁금해.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게 지분 막교환, 뭐 전환사채, 신주주급 사채의 발행을 통한 증자도 있는데요. 오늘은 요 내용은 너무 어려워요. 이 내용까지 설명을 하면 아마 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머리가 아파서
나와서 다음 주에 시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생략을 하고 오늘 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분석을 일단 한번 저희 해드려 시청률이 보겠습니다. 좀 나오고 나면 그때 심화 수업 들어가 보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일반 공모 할인 발행부터 좀 사례로 살펴볼까요? 너무 네. 어렵잖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은요. 네. 자,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이 몇 개월 전에 주주 배정에 일반 유상증자를 했어요. 일반 이게 제가 유상증자? 표시를 해놓은 딱 요 자리거든요. 네. 원래는 주가가 10,000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던 주식이 유증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거의 15% 이상 급락이 들어와 버렸어요. 실제로 이 당시 때 이제 발행된 가격 자체가 한 7,500원 정도로 유증이 발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던 종목을 거의 시가총액의 3분의 1 정도 되는 물량이 새롭게 발행이 됐는데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발행이 된다. 당연히 악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주주 배정의 일반 공모가 할인율이 한 20% 이상 된다.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짜리 주식을 8,000원 이하로 할인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무조건 손절 매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 왜 제가 손절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손절 매도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거든요. 신주 납입 기준일 전까지 이 회사의 주가가 7,400원까지 빠졌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손절 치는 8,500원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말고 일단 주주 배정 유증이 나왔을 때 분명히 또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일반적인 경우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팁을 생각해 보시면 손절 매도를 했다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잠깐만요. 궁금한 게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할인율이 높으면 유증보다 그냥 시장에서 사는 게 더 싸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왜냐하면 거죠? 유증 발행 때문에 악재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 그 가격보다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포인트. 여러분들이 네. 먼저 손절 매도를 하고 더 싸게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손실률을 그만큼 좀 줄일 수 있고 그렇죠. 나중에 주가가 회복됐을 때 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기준은 궁금한 게 네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 권리락을 맞잖아요. 네네. 그때쯤 사는 건 어떻습니까? 권리락 맞고 나서 다음 날. 그렇죠. 그것도 하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입니까? 좋습니까? 권리락을 맞고 난 이후에 사는 거는 일단 말 그대로 유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걸 염두를 좀 해두시고요. 유증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좀 감안을 좀 해두시고 실제로 그 이후에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권리락 이후에 사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중에 요 하나가 될 수 아이디어는 있겠죠. 제가 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제 겁니다. 네, 두 앞으로도 분 아이 계속 컨택이 너무 이렇게 열심히 가까우신 거 아니에요? 해주시고요. 질투납니다. 다 넘겨주시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 기준 전장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은 네. 조금 전에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제가 할인율의 팁을 좀 기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시설 자금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이 발행이 됐느냐. 이때 이수화학이 거의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 됐을 텐데 발행되는 금액을 보시면 5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시가총액 거의 3분의 1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대규모 유상증자예요. 그리고 발행 가격을 보시면은 주당 7,130원. 현재가가 10,000원이었는데 7,130원으로 할인 발행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할인 발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 스케줄을 보시면 시작일과 종료일, 주주가 언제쯤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권리가 떨어지는지를 표시해 준 거기 때문에 요 공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네. 바로 증자를 하는 목적이거든요. 네. 이 회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증자를 했느냐. 맞습니다. 실제로 빚을 갚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새롭게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설비나, 신규 사업, 예를 네, 들어서 뭐. 최근에 뜨고 있는 2차 네. 전지라든지 맞아요. 네. 바이오라든지 이런 산업에 새롭게 투자하기 투자를 위해서 위해서. 증자를 하는 거라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겠지만 향후에 앞으로의 정말 증자에 성장성. 성공을 하고 투자를 잘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주가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수화학의 최근 주가 보세요. 5월 달에 유증 공시가 나와서 주가가 무려 7,500원까지 주저앉았던 종목이 지금 딱 3개월 만에 11,000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자를 받았던 7,000원대의 증자를 받았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거의 6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네요.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악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증자에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신규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증은 일단 악재다. 그래서 네. 일단은 팔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보자. 만약에 더 싸게 산다면 판단의 기준은
증자를 한 목적이 뭔지 맞아. 그리고 발행 가격과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종목들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를 보고 투자에 나서신다면 몇 개월 이후에는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근데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매니저님, 일단 네. 유증 이슈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내부자가 아니면 모르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장 좋은데. 미리 알았다라고 하면 네. 바로 쇠고랑을 차겠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큰일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유상증자 일반 공모 할인을 받았을 때는 일단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가 바로 삼자 배정 유상증자 그렇죠. 이슈죠? 두 번째 이제 사례가 바로 삼자 배정과 관련된 이슈예요. 네. 에로티베큐미라는 종목이 어저께 삼성전자가 190억 원에 삼자 배정을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은 네. 요것도 이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190억 원에 증자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삼자 배정의 상대방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거. 아니 이것만 들어봐도 삼성전자가 에로티베큐 시가총액이 투자를 2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 무려 190억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회사에 19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겠죠. 실제로 발행 가격 자체가 10% 할인 발행이 됐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주가는 살짝 좀 출렁했지만. 누르는 흐름은 나왔지만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봤을 때 앞으로 에로티베큐미 삼성전자의 미세공정과 관련된 핵심적인 진공관이라든지 진공펌프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진공관이라든지 진공펌프는 어찌 보면은 태양광, 친환경 패널을 만들 때도 핵심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또 거거든요. 친환경 테마가 그렇죠. 삼성전자가 아마도 네.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에로티베큐에 성장성을 지분 투자를 한 게 아닐까. 봤다. 실제로 또 중요한 부분 저기 꼬리 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1년 동안 기본적으로 삼자 배정 유증은 1년 동안 보호예수라는 게 걸려요. 보호예수라는 건 뭐냐면 빅히트 때 나왔어요. 그렇죠. 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이 종목이 막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서 주가가 막 3만 원, 4만 원이 가더라도 삼성전자는 팔 수 있어도 못 파는 거예요. 1년 동안 락업 보호예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요 물량은 새롭게 증자가 되는 거지만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삼자 배정 유증은 결코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에로티 베큐메 거의 보증을 섰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는 아주 거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말 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샀던 종목 중에요. 네. 삼자 배정한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무효 처리 비슷하게 해서 뭐 네. 1년 있다가 하겠다 다시 이렇게 뭐 그렇죠. 얘기가 이제 쓱 바뀌었어요, 지금. 그런 뭐 경우도 표현이 있을 좀 수 거칠 수 있겠지만 네. 그따위로 이제 증자를 하면 소위 말해서 좀 안 되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증자라는 건 사실상 어찌 보면 주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가 이러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려고 하니까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좀 너무 부담이야. 재무구조에 좀 부담이 네. 된다. 그래서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서 우리가 앞으로 1년 안에 이러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증자의 계획을 철회한다거나 사실상 번복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신뢰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그러네요.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삼자 배정이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변동성이 생기는 종목이라면 일단은 좀 털고 향후에 증자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다시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답으로 물타기 했거든요, 지금. 큰일 났네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명품 주식 아카데미를 맞아요. 여러분들이 매주 시청하셔야 되는 네.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실전에서 필요한 여러분들이 팁을 얻어 가신다면 이런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계속 아직 땀을 제 얼굴을 주인이니까. 때리듯이 이렇게 하네요, 말은. 네. 예, 깜짝 두 분 네. 아이 컨택 너무 가까우셔서 질투나니까 일단 넘길게요. 네. 자, 이제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제 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아, 그래서 꿀팁. 오늘 유상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진단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유상증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한 제가 꿀팁을 4가지로 딱 정리를 했거든요. 네. 첫 번째는 할인 이거 사진 발행률. 찍어주세요, 여러분. 네, 이거는 주주 배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주 배정의 할인율이 20% 이상이다. 그건 무조건 악재니까 일단은 털고 나오자. 왜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맞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게 첫 번째고요. 하지만 두 번째. 목적이 좀 중요할 수도 그렇죠. 있다. 유상증자가 악재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발판,
재원을 통해서 새롭게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증자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증자의 규모가 여기 어느 정도 있었네. 되는지를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약 상대방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소위 말해서 듣보잡, 누가 인수를 해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인수를 해갔다면 사실상 호재라고 볼 수 없겠죠. 근데 맞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요즘 또 잘 나가는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회사가 증자의 상대방이라면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자 배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지는 2년 정도는 최소한 락업, 소위 말해서 이제 보호 예수가 걸려 있으니까요. 보호 예수가 걸린 유상증자는 결코 유동성 측면에서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서 유증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근데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유상 증자를 하면서 보호 예수가 안 묶여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있어요?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증자의 종류 중에 전환사채라든지 뭐 어려운 신주인수금 거. 사채라든지 네, 그런 마지막 것들도 거.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어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속이거나 혹은 좋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 유용을 하려고 이런 증자를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자 배정 유정일 경우에는 반드시 락업이 걸려야 되니까요. 락업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포인트가 우리 유상증자 배울 때 가장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니까 꼭 꿀팁 기억하시고요. 또 다음 거 어떤 네. 거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유상증자를 했으니까요. 네. 당연히 무상? 직관적으로 다음 주에는 무상증자를 해야 되겠죠. 이 무상증자도 사실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많거든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무증 공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대응 전략을 또 세울 수 있을지 준비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무상증자 공식 공개할 테니까 다음 주도 많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저희는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